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열리지 않는 문. 베티는 스바루에게 램은 이미 당했다며 상처를 치유해주는데 스바루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램을 구하러 되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더 씌워지는 걸 극히 두려워해 베아트리스를 책망하죠. 자살을 방해받지만 거기서 복음서를 보게 되고 베티는 그것을 소중하게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본 적도 없는 화를 내며 스바루와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스바루는 큰 충격을 받죠. 어린 아이처럼 화를 내는 베아트리스.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으면서 정말 싫다고 하는 부분은 베아트리스의 어린 진심이겠죠. 항상 냉정해 보였던 베아트리스가 처음으로 진심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스바루는 그런 베티를 지키려 엘자의 발목을 잡습니다. 스바루는 다행히 시작 지점에 변화가 없어 안심합니다. 에밀리아가 두 번째 루프와 다르게 스바루의 품에서 일어나지 않았기에 이후는 첫 번째 루프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첫 번째 루트에선 에밀리아가 자고 일어날 아침까지 같이 있어준 스바루였지만 이번엔 밤에 돌아가죠. 에밀리아가 저런 상태인데 스바루는 놀랄 정도로 침착해 보인다는 게 오토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는 더 위태로운 상태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 루프에선 스바루가 가필과 류즈를 불러세웠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원래라면 가필은 한 번 가면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필의 행동은 변했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스바루와 가필의 대화 중 잠깐 나온 다람쥐. 이 다람쥐가 둘을 받기에 나중에 오토가 얼령의 가호로 스바루가 납치된 장소를 찾을 수 있던 겁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장면. 은은하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결치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필이 스바루를 의심하는 원인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녀의 잔향이죠. 대화 중에 지나가는 컷신으로 암시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검은 옷에서 하얀 옷을 입은 류즈. 가필이 가끔 뱉어주는 개소리는 속담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스바루가 시련을 받았고 깼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도 자신이 시련을 받겠다고 하자 가필과 류즈는 놀랍니다. 스바루는 둘에게 제압되는데 여기서 류즈는 류즈시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죠. 류즈시마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오화를 봅시다. 류즈빌마라고 합니다. 참고로 스바루가 따라갔던 때도 하얀 옷이었습니다. 가필에게 사망기한을 할 때마다 짙어진 마녀의 잔향이 마녀교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죠. 점점 짙어져서 상대의 태도가 바뀌는 건 1기에서 램이 그랬던 것과 똑같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자살하려 하지만 그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천리안으로도 찾지 못하자 에밀리아는 한층 더 불안해하고 가필은 둘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오토를 회유하려 합니다. 그렇게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이 오토가 옵니다. 오토도 가필에게 쫓기는 몸이었는데도 스바루를 구하러 온 거였죠. 그런 오토를 스바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구를 일본어로 하면 토모다치 또는 유우진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구한 이후에 친구라는 말이 나올 줄 몰라서 유우진 씨가 누구냐는 말을 했던 거죠. 이런 무모한 행동은 스바루가 항상 해왔던 것들이지만 자신이 받는 입장이 될 줄은 생각도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친구. 그런 어이없는 간단한 이유에 스바루는 실수합니다. 자신의 멍청함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다 웃고 스바루는 유우진보다는 더 친근한 표현인 토모다치라고 합니다. 밖을 나오니 오토와 협력한 람이 있었고 없어진 걸 알아챈 가필의 부분 수화가 살짝 나오면서 7화가 끝이 납니다. 1분 17초. 고작 20몇 분 방영하는 애니에서 무대사로 1분 17초를 할애했습니다. 스바루에겐 암흑과 고독의 3일이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72시간 동안 스바루는 많은 생각이 들었죠. 베아트리스가 보고 싶고 이대로 있다가 엘자에게 죽을 저택의 사람들이 걱정되고 자신이 구하지 못한 과거의 수많은 죽음이 떠오르며 스바루는 자해를 반복하지만 이 상태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을 방법만을 계속 생각할 때쯤 나타난 게 오토인 겁니다. 믿었던 베아트리스는 복음에 적힌 대로 한 것이라 말하고 가필과 류즈는 자신을 감금했죠. 그래서 스바루는 오토가 왜 자신을 구하러 왔는지 몰랐습니다. 스바루는 오토의 행동이 자신과 겹쳐 보이면서 한바탕 크게 웃죠. 스바루는 여태껏 이 상황을 어떻게 파헤쳐 나갈지 모든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토의 행동은 그저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베아트리스 장면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베티의 모든 건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베아트리스의 이런 모습 정말 색달랐죠. 이번 화는 크게 베아트리스의 복음서와 류즈의 이름 관련 떡밥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오토로 인해 깨달은 우정이라는 감정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랬지만 이 세계에서 온 스바루에게 친구라고 불릴 사람은 없었죠. 친구라는 소중한 존재를 깨우쳐준 오토 스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화 리뷰를 마치며 8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김퍼핌이었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